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노인병과 만성질환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 1kg은 금보다 비싸다. 처음 들으면 좀 과장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78세 김봉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엔 마트도 혼자 갔는데 이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숨이 차요. 검사해보니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지만 근육량은 정상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단백질만 먹고 근육을 못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실천만으로 불과 3주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 옮기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 없이도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80세 현직 의사가 경고하는 단백질 맹신의 함정, 돈 안 들이고 근육을 2배 빠르게 지키는 법, 실전 루틴과 식단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 1kg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답하시죠.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환자 한 명이 근육 1kg을 잃으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병원비, 재활비, 약재비를 모두 합치면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고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이 계십니다. 충남에 사시는 76세 박진수 어르신인데 평소에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고기도 잘 드셨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활동량도 매우 적은 편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욕실에서 넘어지셨고 엉덩이뼈가 골절돼 입원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또래 대비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회복이 너무 더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없으니 일어서기가 힘들고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요양병원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그분 아드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단백질 말고 근육을 지키는 운동을 먼저 시켰을 거라고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단백질, 과연 근육으로 잘 바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상황,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잘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챙겨 먹는데 근육이 왜 자꾸 빠지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입니다. 건물로 치면 벽돌이고 근육은 그 벽돌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벽돌만 사다 놓고 집이 생기진 않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줄 자극, 바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떨어집니다. 예전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보통 50대 중반부터 시작돼 60대, 70대가 되면 더 뚜렷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 간단한 근력 자극만 주어도 단백질 흡수율은 훨씬 높아지고
근육으로 변환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양치 후에 벽 잡고 스쿼트 10번, 팔꿈치로 벽 밀기 20초, 발 뒤꿈치 들기 30회. 이런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생활 근력 자극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근육 자극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조정한 동작들입니다. 진료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다시 펴는 동작. 하루에 5번, 많아도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깊이 안 굽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지. 운동선수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팔걸이나 테이블을 살짝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걸 반복합니다. 이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이나 외출 준비 때 자신감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계단 한 층 오르기.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한 층만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하기가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양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 근육에 자극을 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근육 단백질 합성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먹고 나서 몸이 그것을 근육 재료로 사용할 준비가 바로 식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식사 때 단백질 반찬 꼭 챙기시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세요. 계란 한 알,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런 게 아침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의 기초 대사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는 건 오히려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고 아침과 점심은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식단은 근육을 만드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최적의 단백질 섭취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자신의 체중 곱하기 1g 정도는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해서 실제로 근육량과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를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몇 달 전만 해도 하루에 2번은 넘어지곤 하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자주 꺾인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데다 바깥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셔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죠. 제가 이 어르신께 가장 먼저 권한 건 하루 3번 단백질 챙기기였습니다. 아침엔 계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 이렇게 꾸준히 드시게 했고 식사 후엔 무조건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나기. 이걸 2주 동안만 해보시자고 제안드렸어요. 그리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다리에 힘이 생겨요.
무릎이 안 꺾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사실 이게 특별한 치료나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간단한 근육 자극,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였습니다. 근육이 조금만 늘어나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어르신 스스로 체험하신 거죠. 또 다른 분, 69세 남성 박재만 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운동을 아예 안 하셨고, 고기는 잘 드셨지만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근육량이 부족하고 단백질 섭취 후 흡수율도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는 식사 시간 조절과 함께 식후 산책을 15분씩만 권했어요. 그랬더니 3주 후 요즘은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 실천을 더 오래, 더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생활 꿀팁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와 운동, 알고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실천력을 높이는 4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상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 식사엔 계란 하나, 점심엔 생선 한 조각, 저녁엔 두부나 콩 요리. 이렇게 고정된 단백질 루틴을 만들어 두면 뭘 먹을까 고민할 시간도 줄고 꾸준함도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움직임을 생활 속에 숨기기입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기, 전화 통화할 땐 제자리 걷기, 세수할 땐 무릎 굽혔다 펴기.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다 근육 자극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실천율이 정말 높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활용하기입니다. 식사나 운동을 한 뒤 캘린더에 간단히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보세요. 오늘도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내일의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일주일만 모여도 꽤 뿌듯해집니다. 네 번째, 함께할 사람 만들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친구, 자녀와 같이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식사 때 단백질 반찬 나누기, 식후 함께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런 연결감이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건강은 작은 것을 오래 하는 힘입니다. 하루하루는 별것 없어 보여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광고를 보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못 챙긴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흡수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식욕도 줄어들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반찬을 대충 먹게 되죠. 이럴 때 보충제는 대안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무조건 먹는 것보다 내 식단이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이 2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 단백질의 원료가 무엇인지. 유청단백, 콩단백, 완두단백 등 다양한데 소화가 편한 유청단백이나 식물성 단백이 시니어에게는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첨가물이 최소한인지. 단백질 말고도 설탕, 향료, 착색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정도로 구성된 단순한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보충제만 드시지 마세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식사량이 부족할 때 보완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땐 반드시 물도 함께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가 원활히 되기 위해선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단백질과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는 하루 식단 루틴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꼭 이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가능한 한 비슷한 패턴을 만들면
몸이 점점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기상 후 식사. 계란 1개 또는 삶은 두부 1조각, 현미밥 2분의 1공기, 나물 반찬. 따뜻한 물 1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자는 동안 빠진 수분 보충과 단백질 첫 섭취로 신진대사 시작. 오전 9시에서 10시 가벼운 움직임. 집안 정리, 산책, 스트레칭.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시점. 이때 움직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닭가슴살, 생선, 두부 중 한 가지. 다양한 채소, 잡곡밥.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화. 포만감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 오후 3시에서 4시 허기 방지 간식. 무가당 요거트나 삶은 달걀 또는 곤약살 푸딩처럼 소화 잘 되는 간식. 과자나 빵 대신 건강 간식으로 대체. 불필요한 당분 섭취 줄이기. 저녁 6시에서 7시 가볍지만 균형 잡힌 식사. 콩조림, 계란찜, 나물. 밥은 소량, 국물은 적게. 늦은 시간 과식은 근육 대신 지방으로 쌓입니다. 소화 부담 줄이면서 마무리. 저녁 8시에서 9시 식후 15분 걷기 또는 간단한 정리 운동. TV 보기 전 동네 한 바퀴나 실내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자투리 운동이 근육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루틴을 3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살아나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진짜 건강을 실감하십니다. 다음은 근육량이 줄면 겉으로는 모르지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육이 줄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살이 빠졌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쓰는데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받아줄 공간이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에너지인데 근육이 줄면 이 수치가 함께 내려갑니다.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식사량을 줄여도 체중이 안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낙상과 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줄면 작은 충격에도 다리가 휘청이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 보행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이 푹 꺾이면서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평균보다 40%나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은 매일 챙기셨지만 움직임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죠. 이처럼 근육은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당뇨, 비만, 낙상, 치매까지 연결되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은 지금 근육이 줄고 있는 상태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병원 안 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나도 근육이 줄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상태에서 평소 쓰는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비틀거리신다면 근육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걷는 속도 확인. 평지에서 4m를 걸었을 때 5초 이상 걸리신다면 보행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이 시간을 재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허벅지 둘레 측정. 허벅지 가장 두꺼운 부분을 줄자로 재보세요. 남성 기준 42cm, 여성 기준 40cm 이하라면 근육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체형이 아닌 근육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 들기와 계단 오르기. 2리터 생수병 2개를 양손에 들고 10초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한층 오르고 숨이 너무 차거나 무릎이 덜덜 떨린다면 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육을 지키기 위한 하루 5분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동작들로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양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하루 15회 2세트만 하세요.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가며 반복. 한쪽당 10회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해 넘어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벽 밀기 운동입니다. 벽을 두 손으로 밀듯이 서서 팔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10회 2세트. 상체 근육 강화와 어깨 유연성 회복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처음에는 5회, 익숙해지면 10회까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침이나 저녁,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거르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3번 단백질 나누어 먹기, 식후 15분 걷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 실천하기, 곤약살이나 두부, 계란 같은 음식 자주 활용하기, 그리고 정기적으로 근육 상태를 점검하기.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근육 1kg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비, 간병비, 삶의 질까지 생각하면 그 무게가 1,300만 원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백질만 믿고 건강을 챙기기엔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생활의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작지만 강력한 팁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